안녕하세요. 브레이크입니다. 금이 무려 5,500달러를 돌파했고요. 은은 110달러를 넘기면서 지금 시장은 정말 역사상 전례 없는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이럴 때 주변에서는 야, 아직 안 샀어?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대에서 더 가냐 아니면 끝이냐를 말하는 사람은 아주 많아도요.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맞췄다, 틀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은이 급등을 하는지, 그리고 은이 과열의 초입인지 아니면 막바지인지를 재료와 차트 기준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최소한의 기준은 잡고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중심은 은이기 때문에 금은 비교 기준으로만 사용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은 상승 재료를 체크하기 앞서서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먼저 살펴볼게요. 은은 안전자산이자 산업재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측면에서 금 가격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지금 금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타내는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표를 보시면요. 올해 여기 2026년 금 가격 전망을 5,000달러 이상으로 본 글로벌 투자 회사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시아테 제네랄 이런 곳에서도 언젠가 5,000달러 또는 연말 아니면 내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거냐면요. 올해 1월 9일이에요. 지금이 1월 말이잖아요. 자료가 나오고 나서 한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 가격이 벌써 5,500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건 누가 전망을 틀렸다기보다는 시장이 정상적인 속도를 지금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에 더 가깝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환율, 지정학 리스크, 중앙은행 매수 이런 재료들로 설명할 수 있는 속도를 가격이 먼저 앞질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금 시장은 강세장이냐 아니냐를 따질 단계가 아니라 이 상승 속도가 지금 정상 범위를 이탈했느냐를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지금의 이 정신 나간 속도를 만든 게 뭐야? 특히 왜 금보다 은이 더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이 왜 이렇게까지 급등했는지 수요 구조부터 차근하게 짚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재료 체크를 위해서 금부터 살펴볼게요. 금이 5,5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금이 오른 이유 자체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금 가격의 핵심인 달러 신뢰 약화, 안전자산 수요 확대, 그리고 글로벌 불안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요. 자, 자료를 보시면요. 여기 왼쪽에 전 세계 미국 달러 외환 보유고 점유율이 21세기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요. 중앙은행들은 2022년 이후에 월 평균 60에서 80톤 정도의 금을 순매수를 해왔고요. 올해도 금 보유량을 늘린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도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린란드를 비롯한 글로벌 불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오른 것 자체는 충분히 설명이 돼요.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인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이런 환경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 기준으로 금의 상당 가격을 4,500달러, 많아야 5,000달러 정도를 봤다라는 건요. 지금의 거시 환경이 이런 금의 급등을 불러올 정도로 과열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차트를 볼 때는요. 흐름이 얼마나 급한지도 봐야겠지만 상대 강도 지수라는 RSI라는 지표를 보면요. 지금이 과열인지 침체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금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금 월봉이 RSI 96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1970년대 사이클 최고점대가 93이고요. 그리고 2000년대 사이클 최고점대가 80이었어요. 지금은 이전 사이클보다 높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 영상에서 상승 쐐기형 이후 대부분의 조정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요. 금 상승 재료랑 차트를 종합한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은 지금 강세장이냐 아니냐를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이 강세가 얼마나 과열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구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금의 움직임이 은을 설명하는데 핵심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은을 볼게요. 자, 은은 금이랑 완전히 다른 자산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금의 움직임을 가장 극단적으로 반영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금이 대장주라고 하면 은은 항상 레버리지 성격을 띠는 이등주였거든요. 금이 오를 때 더 세게 오르고 금이 내릴 때는 더 크게 흔들리는 게 은의 기본 성질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산업재 성격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은은 이제 단순히 안전자산이 아니라 산업금속으로서의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거든요. AI 서버, 반도체, 태양광, 전력망 이런 거 만들 때 전기 전도성과 효율 때문에 은은 이제 대체가 불가능한 금속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벌써 5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은 시장은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역시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단기간에 추가 강산 개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 가격 급등이 겹쳐서 은이 레버리지 자산이면서 동시에 공급 부족인 산업금속이라는 이중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이 천천히 오르지 않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붙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은비도 역사적 평균인 50대 1을 넘어서 46대 1 정도로 고평가가 되기 시작했고요. 김치 프리미엄도 19% 이상 끼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차트를 보시면 이미 은은 상식적인 가격 구간들을 전부 넘어섰어요.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도 보면 3파의 고점으로 생각됐던 96에서 103달러 구간을 이미 통과를 했고요. 모멘텀 지표를 보면 더 극단적이거든요. 이게 금에서도 봤던 것처럼 은에서도 RSI 지표를 보면요. 지금 월봉 RSI는 94예요. 여기 1970년대 사이클 최고점대가 98이고요. 그리고 2000년대 사이클 최고점대가 86이었어요. 그럼 이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 코앞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 한 달 정도 전에 은이 62달러 정도를 찍을 때 처음으로 비중 확대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RSI가 8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000년대 사이클 최고점을 넘겼으니까 재료나 차트를 봤을 때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어도 분명히 부담되는 자리였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은 거기에 감정이라는 게 더해져 버렸어요. 금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니까 은은 이론으로 통했던 정상 구간에서 광기 구간으로 넘어간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은의 움직임이 이론으로 틀린 게 아니라 이론이 가장 늦게 작동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더 가냐 끝이냐 이거를 맞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 구간이 아니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지금 이 은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은 시장이 과열의 초입일까요? 아니면 이미 막바지일까요? 이걸 딱 잘라 맞히려고 하면 반드시 틀리는데요. 대신에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얼마까지 갑니다. 이거보다는 지금 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큰 구조부터 보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금과 은 모두 1970년대부터 시작된 메가사이클 기준으로 5파 구간 중에서도요. 중파동 3파 안에 소파동 3파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금과 은의 로그 차트를 순서대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먼저 금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메가사이클 1, 2, 3, 4파를 거쳐서 지금 5파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각 파동 안에는 또 중파동, 소파동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메가사이클 안에서 중파동 1, 2, 3,
그리고 이 중파동 3에서도 소파동 1, 2, 3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은 차트도 보면요. 똑같이 메가사이클 1, 2, 3, 4파를 거쳐서 지금 5파가 진행 중인데 5파 안에서도 중파동 1, 2, 3파 중에서도 소파동 1, 2, 3파가 진행 중이에요. 복잡하죠. 하지만 지금 금이랑 동일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구간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감정이 폭발하는 5파와 그리고 가장 시세가 잘 나오는 3파가 겹친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의 특징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설명은 나중에 붙고, 그래서 이 정도면 비싸지 않나? 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은 가격만 보면 솔직히 아직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런 구간일수록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지금이 어느 구간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과열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메가사이클 기준으로 보면요. 4파의 저점이 여기거든요. 이때 2001년 11월경이었는데 4.05달러였고요. 그리고 그 이전인 여기 1파부터 3파의 고점, 여기에 해당하는 상승률이 대략 1795%였어요. 그래서 이 상승폭을 기준으로 1배로 잡고서 나중에 지금 확장된 5파의 피보나치 배수를 적용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배 구간은 76.75, 그리고 1.618배는 121, 그리고 2.618배는 194, 3.618배는 267, 그리고 4.618배는 340. 자,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약 117달러죠. 그래서 이걸 배수로 환산하게 되면 지금 은은 대략 메가사이클 기준의 1.6배 구간, 그러니까는 여기 1.618배 구간 상단 바로 아래에 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월봉 RSI가 94니까 이건 과거 사이클의 최고점을 넘거나 거의 같은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가격이 더 오른다라는 건 논리보다는 감정이 더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이미 정상적인 5파 하단 구간을 지나왔고요. 지금은 확장 구간의 상단을 향해 가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기준과 가격들은 목표가가 아니라 경계선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금을 한번 보면요. 금은 메가사이클 기준으로 약 1배 구간이 5,260달러예요. 그래서 1배 구간이 5,260, 그리고 1.618배가 8,350달러 정도, 그리고 2.618배가 13,360달러, 그리고 3.618이 18,360, 그리고 마지막 4.618배가 23,370달러.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금 가격이 5,500달러쯤이니까 금은 이제 막 1배 구간을 넘어선 수준이고요. 반면에 은은 이미 1.6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메가사이클 5파 구조 안에서 은이 금보다 더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은이 금의 레버리지 자산이라는 말을 차트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은이 상승 초입일까요? 아니면 정말 막바지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에요. 지금 은은 과열의 초입은 이미 지나갔고요. 그렇다고 메가사이클의 최종 끝이라고 보기도 좀 일러요. 그래서 지금은 확장 5파의 중상단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은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이거보다는 여기서 어떤 형태로 식느냐, 즉 어떻게 조정을 주느냐인 건데요. 앞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이 돼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감정이 한 번 더 극대화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금이 5,00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하고요. 거래량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면 은은 1.618배를 넘어서 2배 또는 2.618배 구간까지 빠르게 튀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거의 사라지고요. 왜 오르냐? 이거보다는 야, 안 사면 불안해. 이런 심리가 좀 지배를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속도가 꺾이면 과열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는 경우에요.
이때는 아주 작은 악재에도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차트상에서 고점은 높아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RSI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차트는 올라가는데 RSI 지표는 내려온다든지, 그리고 긴 꼬리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강세 종료라기보다는 지금 확장 구간에서 한 단계 식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은시장은 맞춰야 될 구간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될 구간에 가까워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은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더 가냐 아니면 끝이냐 이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측의 구간이 아니라 대응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은은 이미 정상적인 가격 구간을 벗어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은은 메가사이클 기준 1.6배 이상 확장된 위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구간에서는 수익보다 실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은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각자의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안전한 구간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은시장에서는 포지션을 늘릴지 말지 이거보다는 어떤 신호가 나오면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설지를 먼저 정해두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저는 앞으로도 맞췄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은시장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브레카였습니다.